농업인용 투자하고 일반 농지 투자하는 물건에 대해서 어, 간단하게 분석해 보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머지 이제 모임하고 뭐 하는 거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얘기를 할 거니까 이렇게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볼 거는 대략 이렇게 볼 건데 크게 뭐 저건 없어요. 이건 뭐 제가 하나금융연구소 또 경실련에서 한 것들 대부분 보면 집값과 땅값 뭐 물가 이렇게 해서 비교들을 많이 하는데 강남 아파트가 많이 올랐다고 지금 이제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비교를 해보는데 실제 이제 그 동일 지역이라든가 유사한 지역의 땅값을 보면 그보다도 훨씬 더 오르더라 하는 얘기를 하는 거고, 이거 물가 나왔던 거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아파트값 상승 요새 많이 하는 거 보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혹시 이제 그 뉴스를 챙겨 보시거나 그 카페에 들어가 보신 분들은 보셨겠지만은 어제 그저께죠. 그저께 기사로 그 서울경제신문에 났던 게 하나 있었죠. 뭐 투자의 대가라 그래는 누구야 누구였지? 소로스인가? 그가 미국에서 농지가 가장 많대요. 땅이. 그러니까 부자들은 역시 땅을 갖는다. 우리가 지난번에 그 답사 모임, 오픈 모임에서 얘기할 적에 땅을 가진 자가 세상을 지배한다고 그랬듯이 역시 이 세상 자체는 가진 사람들이 지배하게 돼 있다. 그래서 뭐 지금 미국 같은 데를 움직이는 것도 유태인들이 움직인다고, 몇 안 되는 유태인들이 움직인다고. 그러면 뭐 꼭 땅이라 그러니까 땅만이 아니라 재력을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들이 되겠죠. 그 사람들이 결국은 우리도 지금 주변에서 보면 잘 사는 사람들이 자식들이나 뭐 이렇게 가리키는 것도 그렇고 사는 것도 그렇고 더 낫게 사는 걸 보면, 그래서 우리 들어와 있는 분들도 다 그래서 하는 거고, 땅값 상승이 작년에 많이 올랐다 그랬는데 실제 그렇게 뭐 눈에 띄게 많이 오르지는 않았어요. 근데 최근에 아파트 값이 이렇게 오르면 따라서 땅값은 후행하면서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이런 걸로 볼 적에 지켜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그 땅을 최근에 와서는 조금 한 경기가 지나간 다음에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러는 게 왜 그러냐면, 지금 뭐 어깨 이상 가슴 내지 어깨 이상 올라온 상황에서 투자를 들어가면 한 번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 기간을 오랫동안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쯤은 좀 공부를 하면서 기다리는 것도 괜찮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지. 뭐 우리나라 부동산 자체가 오르고 내렸다 하더라도 우상향하는 것만큼은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실수요자들은 아무 때나 들어가도 된다 하지만은 그래도 경기를 조금 봐가면서 들어가는 게 좋다는 거고, 최근에 와서 뭐 전문가들 또 엊그저께 이주일 총재까지도 자꾸 위험에 대한 거, 자산의 버블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하고 있습니다. 어, 우리 옛말에 뭐 방귀가 잦으면 뭐가 나온다고, 이 전문가들이 보는 것이 그동안에 저도 봐보니까 뭐 다른 쪽은 그만두고라도 주식이라든가 부동산 쪽에 이 재테크 쪽에서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결국은 그 방향으로 가더라. 그러니까 다들 조금씩은 지금은 조심할 때다.
예. 그래서 뭐 저는 진작부터 이게 자꾸 좀 조심하자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최근에 와서 이렇게 막 갑자기 그러는 걸 보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거 한번 봐 보자. 어쨌든 전문가들 음 이거 작년 연말이니까 예. 집값이 내린다는 사람은 없고 다 오른다는 사람들만 있었어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오른다 이야기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반기 내지는 여름까지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여름을 지나면서부터 저는 내리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 변수가 있어요, 지금. 내년도가 대선입니다, 지금. 내년도가 대선이라서 이 부분이 변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억지로라도 내년까지 끌고 갈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보자. 예, 여기도 보면 집값 계속 올해도 계속 오른다고 지금 전망들을 하고 있고 이건 뭐 전문가나 일반 국민이나 똑같이 이렇게 답변을 하는 걸 보면 에, 이거 역시 그렇게 틀리진 않을 것이다. 다만 이제 폭등은 아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예. 그래서 뭐 좀 조용히 지나가 봐야 알겠죠. 예. 이건 뭐 상승 이유 나왔었던 거고 이건 경실련에서 어 그 아파트 값이 이렇게 상승률이 높았다. 문정부에서 많이 높았다. 결국은 뭐 부자 많이 만들어 줬잖아요. 네. 가장 우리 그 부동산으로 재미 봤던 시기가 노무현 정부 시절하고 문재인 정부 시절이에요. 부동산으로 재미를 봤던 시기는. 지금 역대 이래로. 예. 그래서 이거는 뭐 얘기 재론의 여지도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보고 가자 그런 얘기고. 요새 인제 영끌이라고 그래서 그 젊은 친구들이 많이 하는데 사실 저는 내 돈으로 하는 건 그렇게 또는 내 돈도 크게 부담이 안 가는 선에서 하는 거는 뭐 크게 저거를 안 하는데 지금 나도 주변에서 보면은 정말 영혼까지 끌어모으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가족을 있는 대로 다 끌어서 지금 뭐 조그마한 그 빌라라든가 또는 그 고시텔 같은 거 이런 것들 1억 미만짜리 이런 것들을 주워 모아서 하시는 분들을 보는데 현재로서는 어쨌든 그렇게 끌어모아서 해도 대출 이자보다 그 월세 수익이 훨씬 높으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쪼끔만 이게 그 경기 부동산이 죽게 되면은 그야말로 맞다나 내가 가진 전 재산이 다 그냥 끌려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요런 부분은 좀 조심을 하셔라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이게 하나 넘어가기 시작하면 뭐 우리 개인들도 지난 2008 년도에 그랬고 또 99 년도에 그 IMF 때는 일반 조그만 공장들 이런 데가 그렇게 했는데 사실상 그 마지막 넘어갈 때 보면 큰돈에 넘어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마지막에 그 이자 뭐 몇 푼 못 내 가지고 몇 천만 원 뭐 이런 거에 그냥 몇십억 짜리 그때 당시에 몇십억 짜리 그냥 공장들이 그냥 넘어가 버리더라고요. 그리고 빚만 잔뜩 끌어안고 그리고 금융위기 때도 보면은 내 주변에서 그 진짜 몇십억 몇백억의 그 부동산 자산을 갖고 있던 사람이 대출 이자 막다 막다 못 막으니까 결국은 빚만 몇십억씩 남고 재산은 다 날아가고 오도 가도 할 데가 없이 되는 그러한 상황이 오는 거를 보고서 저는 조금 조심하자. 하여튼 가장 어려울 때도 내가 안정적으로 이자를 채워 갚아 나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저거는 하자. 근데 글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이렇게 어려움이 닥치면 은행들은 가차없이 그냥 칼을 들이댑니다 그냥.
그냥 뭐 막 주석해요. 예. 인정사정 볼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더 이상 연장도 안 되고 뭐 이러면서 회수를 자기네들 하려고 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조심하자. 그래서 인제 이게 먼저 번에 제가 글을 썼던 건데 영끌하는 그런 걸 보면서 지금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한 거를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은 모르겠는데 저는 인제 IMF나 금융위기를 겪어 봤고 또 지금 현재 한 2년 전서부터일 겁니다. 18년 하반기 정도 된 것 같아요. 8-9월 정도. 그 무렵부터 지금 공장이라든가 그러니까 소상공인이 되겠죠. 공장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월세가 제대로 안 나오거나 임대 사업이 잘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19 년도 지나서 20 년도까지 그렇게 저렇게 왔는데 아마 코로나로 이렇게 간다 그러면 금년을 버틴다는 것은 거의 힘들지 않을까. 특히 소상공인도 그렇고 지금 그러니까 소상공인 위주가 되겠죠. 자영업자하고 인제 소상공인 위주 조그만 소규모 공장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더더군다나 유동성 자금이 자꾸 많다, 많다 하는데 전세 대출이나 우리 주택 대출, 신용 대출해서 거의 은행에서 빚을 얻어서 하는 자본이 더 많지 자기 자본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더라. 이번에 계양 신도시에 인제 보상이 나가는 걸 봐도 의외로 대출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대출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서도 그렇다. 예 그 인제 이거는